오늘 박사님께서 해줄 내용은 테슬라의 1분기 실적과 그것에 따른 주가 전망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원래 항상 그 한 분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월가에서는 좀 전망치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3월 달까지 해서 종합적인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의 앞부분인 1, 2월 실적을 가지고 실적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셀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바이로 갈 것이냐, 홀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어서 오늘은 그거의 통계를 좀 가져오면서 이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좋습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을 보시면 이거 그 실적 보기 전에 우선 수요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수요 분석을 해서 이거 UBS가 은행이죠, 투자은행이죠. 네. UBS가 한 10,000명의 패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매년 발표하는 것이 있어요. 네.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디맨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박스권이 글로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특이한 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49%였어 구매 의사가. 네네. 자, 당신이 지금 자동차를 산다라면 전기차를 사시겠어요? 니은기관을 사시겠어요? 할 때 전기차를 사겠다는 희망 사람이 작년에 49%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46%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떨어진 네네. 그래프상으로 떨어진 거죠. 꺾였네요. 근데 이게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노르웨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치인데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은, 중국은 82%예요. 그러니까 와. 중국은 이제 전기차의 나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네, 떨어졌네요. 한국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근데 한국은 한국도 되게 전기차의 보급률은 매우 낮은데 정말 낮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이 대략 한 12%, 중국이 한 20%, 미국이 작년에 겨우 6.5% 기록했는데 한국은 그보다 낮아요. 더 낮죠. 5% 미만이니까 네. 전기차는 실제로 구매하지 않으면서 전기차를 현대기아차가 잘 만들어서 그런지 희망사항은 아니면 테슬라 주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전기차에 대한 희망은 있는데 한국도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하죠. 그러니까 35%에서 35%, 즉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UK죠. UK가 영국. 무려 40에서 30으로 떨어졌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29%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떨어진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유럽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은 지금 프랑스도 안 보여주지만 프랑스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유럽이 전체적으로 이 어포더빌리티 컨선이라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너무 큰 거잖아요. 네네. 특히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때문에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에너지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천문학 기록적인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그렇죠.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자체가 가솔린보다 비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 경기가 되게 불안하고 안 좋기 때문에 자동차 사는 것을 미루는 거죠. 네. 딜레이 시키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디클라인드, 그러니까 이 축소가 전체적으로 떨어진 이러한 현상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UBS가 이번에 설문조사하면서 같이 분석도 내놨어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EV 시장이 얼마나 커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글로벌로 봤을 때 2026년 전체의 마켓 쉐어가 글로벌로 26%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26%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겨우 10%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일 텐데, 그리고 2030년에는 51%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 쉐어가 51% 된다는 거고, 2030년이 테슬라가 2천만 대를 2천만 대 만든다는 만든다. 거였어요. 충분히 지금 EV 시장의 규모의 확대도 이 UBS의 전문적인 예측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과 네. 테슬라가 저희가 생각한 게 아니죠. 테슬라가 계획했던 바와 좀 일치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네트레이션은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암기할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정확하게는 아까 외워야 되나요? 2022년 네.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이 얼마나 상승 가능성이 있는가, 미국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볼 때 미국은 2022년 페네트레이션이 전기차의 비율이 6%, 그리고 유럽이 13%, 13. 그리고 중국이 무려 22%.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것이 세계 3대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차 시장 규모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고, 네. 그리고 유럽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단히 강력한 1,000만 대가 넘게 팔리는 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22%, 여기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BYD와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지금 2위로 밀려나고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주장하는 것처럼 BYD의 차량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존재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왜 그렇게 그렇죠. 통계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수 BEV만, 그러니까 전기차만 순수 전기차 EV만 하는 게 말고. 아니라 EV 통계에 BEV라고 해가지고 순수 전기차가 배터리 저 EV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또 저기 EV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BYD가 사실은 1등하는 이유에는 거기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긴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들어가니까. 그거를 빼면 테슬라가 1등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일부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 하지만 BYD의 상승세라든지 모델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매력적이고 힘있기 때문에 네. BYD가 또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을 넘어서 동남아로 이제 우선 진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차량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지금 교두부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BYD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사실 전 세계 판매하잖아요. 네. 전 세계에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이렇게 창출하고 있는 건데 BYD가 만약에 중국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대단히 강력한 경쟁자가 지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13, 6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시장 사이즈가 어떻게 커져갈지 것인지. 예,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작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 행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IRA라고 하는 그 법안이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네. 법안이 돈이 올해 내년 2년 동안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2년 동안 대단히 폭발적으로 특히 2023년하고 2024년에는 폭발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져갈 것은 테슬라 실적에서도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디맨드 사람들이 사겠다는 의사는 지금 49에서 46으로 떨어졌고 이거는 유럽 지역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는 것. 한국 네.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좀 낮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또 상승시키고 있는 압력은 중국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미국 시장이 플랫 간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꺾인 거죠. 디클라인 형태가 나타났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 현존하고 있는 고물가라든지 그리고 전쟁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소비 위축이라든지 소비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뭐냐면 이 중앙은행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꾸 연준에서 준비율 이자율을 높이게 되게 될 경우에 지금 은행 자체가 은행권이 부실해지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면서 은행권 부실을 막기 위해서 현금을 푸는 좀 이러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고 이 제로섬 게임 같은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황이고 이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강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중앙은행에서 자꾸 이자율을 높이다 보니까 여기 $1,000예요. 한 달에 $1,000 이상씩 이 자동차 때문에 돈이 지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원금 상환하고 이자까지 갚으려고 하니까 $1,000가 넘게 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가계에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올해 수요를 누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작동하는 부정적인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상승 자체가 이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거 처음으로 이제 통계가 나와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요가 된다라면 근데 요 조사에서 또 재미난 게 있었어요. 네. 이 10,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어디냐? 네. 어디세요? 저요? 저는 벤츠. 근데 아니요, 테슬라죠. 아니, 테슬라죠. 1등이 테슬라가 나왔고요. 네. 테슬라. 그다음에 2등이 BMW. 그다음에 3등이 아우디가 나왔어요. 아우디가 높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벤츠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BMW, 아우디 순이었다. 중복 결정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고 이제 공급에서 실제로 이제 판매 1, 2월 실적을 보게 되면 제가 2월과 1월 거꾸로 좀 역순을 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이번에 2월달에 테슬라가 판매한 것이 거의 2만 대 가까운 19,249대를 팔았어요. 시장 점유율로 볼 때는 EV 시장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별적인 통계들은 좋은 것들 많아요. 테슬라 지금 모델 Y가 장난이 아니게 팔려요. 베스트셀링카가 지금 모델 Y가 되고 있거든요. 유럽이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폭스바겐을 꺾고서 그러니까 자동차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모델 Y가 그 나라의 자국 회사인 폭스바겐의 ID
3를 이겼다, 3하고 네. 4를 이겼다라는 부분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작년 2월 달에 판매한 실적이에요. 12,860대에서 2만 대로 갔다라는 것은 성장률이 한 35%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이런 부분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또 2월 달에 이것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1월 때는 9,000대밖에 안 그러니까 팔았어요. 전월 대비하면 엄청 늘었네요. 네, 전월 근데 원래 1월이 잘 안 팔리는 달이에요. 이 아. 1월도 작년 22년 1월 대비는 성장한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1월이 1월이랑 원래 원래 잘안 팔린다. 언제 잘 안 팔리냐면 유럽에서는 12월, 1월, 2월 그리고 3, 4, 5부터 다시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휴가가 끝난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여름 휴가 가기 전에 다 중고차나 차를 샀다가 여름 휴가 끝나고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 9, 10월에 실적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아니 9, 10, 11월. 그 다음에 다시 3, 4, 5가 좋아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1월 달 자체에 9,000대 팔았다라는 거가 이렇게 적게 팔았지가 아니라 이것도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럽에서는 이 정도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즉 전년 대비 되게 상승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뚜렷한 통계가 일괄적으로 지금 유럽, 중국, 미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조금 서로 다른 수치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겨우 찾은 거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10만 대 팔았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많이 판 데가 작년 4, 4분기거든요. 작년 4, 4분기에 12만 대 팔았는데 이게 기록이었다고. 네네. 그리고 1, 4분기보다 원래 4, 4분기가 많이 팔려요.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잘하면은 올해 1, 4분기가, 그러니까 중국의 1, 4분기가 2만 대 정도만 더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유럽보다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대가 팔렸다라는 거고, 네. 여기에서 2만 대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3월 말까지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 그러면 4, 4분기 수준 정도의 실적인데, 이게 4, 4분기 실적이면 전년 대비보다도 대단히 높다라는 그렇겠죠.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판매 실적이 지금 원래 이 겨울이 별로 판매 실적이 좋기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꽤나 잘 팔렸다. 잘 팔렸다. 이 정도면 무진장 많이 팔린 거다라는 네.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플러스가 많이 될 거예요. 네. 예.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5만 3천 대를 팔았는데 전년도 2022년 1월에는 3만 9천 대예요. 그러니까 엄청 뛴 거죠. 많이 팔았네요. 35.4%가 뛴 겁니다. 그리고 2월 달 보세요. 전년도 22년도에 2월에는 4만 2천 대 팔았는데 지금 올해 2월에는 6만 대 6만 팔았으니까 성장률이 39.6%.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지금 테슬라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경기가 되게 안 좋을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다들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작년이 엄청나게 축소된 해였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코로나 효과 때문에 대단히 소비가 축소됐다가 지금 그것이 풀리면서 흔히 말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보복 소비 뭐 이런 얘기를 나눈 것처럼 소비를 많이 하긴 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그래서 4, 4분기 때부터 풀리는 바람에 4, 4분기에 이미 테슬라의 역대 중국 판매율의 기록을 세웠었다. 근데 거기에 육박하는 정도로 2023년 1, 4분기 때 중국 실적이 나올 것 같고 미국은 무려 이렇게 30%가 넘는 실적 상승률을 보일 거고 이건 3월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거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미국 성장률은 30%가 넘을 거고요. 그리고 유럽도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볼 때 1, 4분기는 30%까지에 육박하는 매출 성장률이 있을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트레이드 오프가 어떻게 발생할 것이냐. 매출이 이렇게 늘었을 때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프라핏 레이트가 24%라는 작년 4, 4분기 때 경이적인 기록이 어느 정도 하방할 것이냐. 만약에 제 판단에 테슬라의 우리가 또 1, 4분기 진짜 실적 발표할 때는 라이브 방송을 해도 저는 할 생각인데요. 밤을 새서라도 할 생각인데 실적 발표가 있어지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20%대를 프라핏 레이트를 유지하게 된다. 24%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럼 주가가 좀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오를 거라는 거는 지금 이미 자명한 거예요.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매출이 오를 것은 지금 자명한 거고, 네. 그러니까 판매량
판매량, 매출 죄송합니다. 판매량이 오를 건 자명한 거고, 근데 이 정도 비율이면 아무리 가격을 낮춰줬어도 저는 매출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매출도 크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프라핏 레이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가격 인하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보셔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1, 4분기 때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그러니까 즉 테슬라의 실적을 누르는 거는 아까 전에 한 달에 $1,000까지 그 비용이 지출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자율 상승이 가장 마이너스 요소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권에다가 지금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미국 네. 지금 중앙은행의 그런 정책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또 이자율까지 올리는 이러한 서로 상반된 정책이 충돌하고 있으면서 네. 오히려 물가를 못 잡게 되는 것들이 장기 과제로 남아버리는 그래서 올해는 피봇이 없다라고 파월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이자율 상승이 계속 지속된다는 건 올해 내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요인은 당연히 보조금하고 가격 인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유럽에서 실적이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가 팩토리 베를린에서 생산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주당 4,000대를 생산했는데 작년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기가 팩토리에서 주당 2,000대밖에 생산 못 했었어요. 네, 그렇죠. 예, 2,000대 뭐 2,500대, 2,000대 정도 생산하다가 4,000대까지 올라갔고 또 요번에 계획을 발표했죠. 베를린이 드디어 안정돼서 3월 달부터는 5,000대로 가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지금 5,000대까지 가니까 1년에 한 달에 2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하이에서 항상 만들어서 유럽으로 갔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만든 건 미국에서 소화하고, 근데 이제 상하이에서 만든 것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좀 절약이 됩니다. 절약되겠네요. 네, 물류 비용이 절약되면서 테슬라의 프라핏 레이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또는 가격 인하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뭐 지금 가격 인하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조금들을 받으면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하나는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이 테슬라의 어떠한 높은 이윤율에 기반한 어떤 전기차 하락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작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요맘때쯤에 리튬 가격이 피크를 찍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비싸져서 도저히 이거 맞출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이익률을 맞추는 것 자체가 아이오닉 도 그렇고 EV6 같은 경우도 기적이었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여름 이후에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EV 프라이스의 컷, 그러니까 즉 EV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패드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다라는 거, 경향성이라는 거라는 거고, 그 이유는 바로 배터리 가격이 낮아졌고 그것은 원인은 리튬 가격이 프라이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규모의 경제 효과, 램프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를린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기가팩토리도 램프업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램프업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생산량 대비 그 마진율의 높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전기차의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EV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전기차가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들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스티뮬레이션 자체는 대단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자극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주가를 어떻게 전망할 것이냐. 그러니까 실적은 대략적으로 흐름을 봤던 것처럼 네. 정리해 볼까요? 한번? 매출은 이제 판매 판매는 대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확실히 늘었을 거다. 확실히 1, 4분기 치고 대단히 늘었을 거다. 그리고 워낙 판매 대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도 좀 늘었을 거다. 매출도 늘었을 거고, 다만 프라핏 레이트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 또는 그러니까 20%대 밑으로 내려가느냐. 또는 20%대를 그래도 유지하느냐. 24%를 유지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쨌든 가격을 낮췄으니까. 네, 가격을 낮췄으니까 24% 유지하는 건 어렵지만, 만약에 20%나 21%만 유지해도 대단히 월가라든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놀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3분기 실적, 1,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의 여지들이 확실하게 상승의 여지가 확실하게 있다. 아무리 이자율이 지금 안 좋아도. 네. 예. 그리고 지금 좋은 소식은 유럽 시장으로 볼 때는 기가팩토리 베를린이 램프업 구간으로 들어가는 5,000대 주당 5,000대 생산이 안정화되기 시작되고 있다. 많이 만든다. 네,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 발생하는 소비를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상하이에서 중국에서 안 가져와도 되니까. 네, 물론 가는 물동량이 조금 있을 있겠지만, 거예요. 예, 터키라든지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런데 다 보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의 물동량은 가게 되더라도 이 물동량이 확 줄기 때문에 이 물류 비용 절약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흐름이라고 했을 때 테슬라의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게 네스닥이라는 언론이죠. 여기서 이제 이 뽑은 건데 25일 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나왔던 되게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스톡이 월스트리트에는 이것이 업사이드로 가는 더 further 업사이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을까? 질문을 하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재미난 표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 글을 말고 또 다른 글에 보면은 이 UBS의 애널리스트인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패트릭 험멜. 이 패트릭 험멜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다르게 타겟 프라이스를 무려 $220로 잡았어요. 오. 이거는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전망입니다. 1년? 네, 앞으로 1년. 그러니까 이것도 3월 24일 날 나온 글이잖아요. 그래서 $190인데 네. $220.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오테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220면 사실은 많이 안 오르는 그쵸. 겁니다. 근데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험멜이 익스펙트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그 다른 여기서는 compares to its peers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자기 경쟁사에 비해서 제일 그 갭이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거다. 테슬라는 어떤 부분에서 볼륨에서 즉 생산량에서 네. 그다음에 profitability에서 그러니까 즉 이윤율에서 점점 경쟁 업체들하고 갭이 further 될 거다. 더 커질 거다.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다.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건데, 근데 또 부정적으로 본 데가 있어요. KGI 시큐리티라든지, 베렌베어 뱅크라든지, 월프 리서치 뭐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이에서 홀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인크리멘털리 점차적으로 증대하는 컨선이라는 거 뭐에 대한 매크로 챌린지스. 그러니까 거시경제 챌린지, 그러니까 즉 테슬라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해주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지금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현금이 풀리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2023년에 은행권들이 불안해지면서 발생했고 은행권이 불안해진 이유도 사실은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국가 채권을 사는 것이 손실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뭐 3,000% 잠깐 세는 거지만 그 한국의 은행들은 전혀 걱정 안 하죠. 한국의 은행들은 대부분 주담보 대출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자율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런 부분들을 연동제 이자율 우리 변동제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자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자를 유지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피해가 되게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여하튼 이런 매크로 챌린지 때문에 바이에서 홀드로 투자 의견을 다운그레이드 했다라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종합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33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20개는 바이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10개가 홀드고 그리고 3개의 기업은 무려 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뭐 이러한 양극단의 바이어스 같은 표현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되냐면 평균 타겟 프라이스는 험멜 같은 건 $220라고 했지만 212.89달러로 지금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시나리오를 보시면 지금 33개의 레이팅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그림 보면 20개가 바이고 10개가 홀드고 3개가 셀이에요. 그러니까 즉 3개 정도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걱정하는 거죠. 홀드하는 쪽은 10개까지 홀드가 늘어났다라는 건 아까 한 3개 정도가 홀드가 늘어난 건데 홀드가 늘어난 이유는 매크로 챌린지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대한 컨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많이 오르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높게 평가한 거는 $300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로우로 가장 나쁘게 평가한 데는
$89까지도 89. 네. 여러분 89도 89.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평가하는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근데 마이너리티입니다. 머저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를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큰 폭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300까지 이것도 예외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중간값이 210이면 제가 보기에는 패트릭 험멜처럼 한 220 정도의 220. 형성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써주셨던 것처럼 올해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해라고 보기 어렵다. 테슬라의 예. 실적이 좋아져도.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2026년 물론 거기에도 이제 매크로 컨선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많이 달려 있겠지만 2023년이 테슬라의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솟아서 막 2배, 3배 뭐 떡상하고 뭐 이런 일은 여기는 힘들다. 발생하기 저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테슬라의 내재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재적 원인이 아니라 매크로 이코노미에 의한 부분, 즉 거시경제 요소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면 업사이드가 이건 저의 결론입니다. 네. 확실하게 리미티드 돼 있다. 업사이드가 마구마구 테슬라가 혼자 도개청청하면서 막 치솟고 올라가는 일은 테슬라 혼자 그렇죠. 예,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쉽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 이코노믹 다운턴이 지금 포텐셜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무조건 지금 다운턴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이것의 잠재적인 위험성들이 지금 즉 가능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어떤 기적처럼 예를 들면 다음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을 끝내겠다. 평화협정을 맺고 여기 기쁜 사람 나머지 유럽에서 갑자기 보복 소비가 막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그런데 막 물가도 막 내려가고 에너지 값들 뭐 선물 시장들 가격들 막 폭락하고 뭐 이러면서 뭐 특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또 유럽의 밀을 빵을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밀가루를 식량. 책임지는 곳인데 이런 가격들 곡물 가격들 내려가고 또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 관련된 협상을 지금 EU하고 거의 종결 단계에 있죠. 영국이 물가가 뛴 것 같은 경우에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스페인의 포르투갈의 그리고 뭐 그리스의 이탈리아의 신선한 야채가 매우 비싼 가격으로 수입되면서 뭐 이런 영국 말도 안 되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번에 협상이 끝나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가격의 키를 영국 정부가 질 수 있다라면 이러한 일들이 막 발생하고 좋은 일들이 뭐 미국에서도 피보톤이 없긴 왜 없어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이제 내릴래 막 이러고 뭐 이자율을 올리진 않고 제로 스텝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유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면 이코노믹 다운턴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중 갈등도 막 갑자기 막 또 시진핑이 막 미국에 가고 막 미국에 가가지고 서로 포옹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서로 우리 다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뭐 썰으라고 미국도 아니고 우리는 네. 경제적으로 그래도 우방이니 경제적으로 얽혀 설켜 있으니 그러면서 한국도 좀 숨통이 트이고 지금 잘못하면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에서 찌부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찌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막 극적으로 해결된다라면 업사이드에 있는 리미트는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업사이드에 대한 왜냐하면 테슬라가 실적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펀다멘탈이 좋기 때문에 펀다멘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차 시장은 아까 전에 UBS가 예측했던 것처럼 앞으로 26%, 뭐 50%까지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시장이 커지고 있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전기차 시장이 디맨드가 있고 여기에서 펀다멘탈이 좋고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고 공장들에서 램프업 구간으로 들어가는 규모의 경제에서 가파른 성장이 들어가는 공장들이 이제는 4개나 있고 물론 정확하게는 상하이 공장, 베를린 공장, 그다음에 텍사스 공장이겠죠. 왜냐하면 퍼먼트에 있는 공장 자체가 램프업되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워낙 작은 작으니까. 공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주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면들을 유지해주는 환상의 조합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저의 예측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꿈과 같은 조건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고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풀릴 가능성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런 포텐셜 이코노믹 다운턴에 기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는 일은 2023년에는 없을 거다. 근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뭐 매수에 좋은 시점일 수도 있다.
모아갈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아까 어떤 분께서 장기적으로 물론 이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시면 경제 국면이 풀리고 테슬라가 2026년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약속을 저는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간다라면 제가 예측했던 거는 한 $500 선이었는데 주가가 2026년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저희의 오테라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위험성이 사라지지 나 않죠. 그 가능성이 진짜로 2026년 $500대가 가능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추적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가 좀 오늘. 그러니까 물론 일시적인 반등은 이번에 3월이 끝나고 한 4월 한 20일쯤, 4월 15일쯤 발표하겠죠. 1사분기 실적을. 그쯤 되면은 약간의 반등은 있을 거예요. 워낙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기 때문에. 그러나 리미티드 돼 있다. 업사이드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테슬라 1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 보면서 주가 전망을 해봤는데 오늘 기록적으로 이렇게 역시 주가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체크해 본 걸로는 155명, 155명이 라이브에 최고로 많이 들어오셨을 때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라이브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 지금 올려주시면 박사님이랑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잭잭님이 마지막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언제예요? 라고 4월 며칠이에요? 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네, 없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마 4월 지나고 나면은 뭔가 네, 그 일정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라이브 중계를 탁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새벽에? 아니, 아침 새벽에. 새벽에? 그럴 수 없어요. 좀 그날 오후에는 하는 걸로. 발표 난 걸 보고 그날 하면 그게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면 땡큐인 거고 그죠? 그걸 확인하면서 라이브를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실적 발표일이 확정되면은 저희가 또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다른 분들도 저희 오테라 식구분들도 만약에 미리 한번 체크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 저희가 공유를 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카올람님은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자, LNF 에코 프로 이런 것만 샀어도 지금 만세를 불렀을 텐데 왜 테슬라의 목을 매는 건가? 백날 그래봐요. 주가는 잘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뭐 이게 아까도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박사님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올해는 아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어쨌든 실적을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테슬라의 이런 펀더멘탈이 더 단단해지는지를 체크해 보는 한 해가 돼야 되겠죠? 네네. 저희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 볼 때는 에너지 사업 부분도 정확하게 주요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테슬라 미션 자체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새로운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즈니스도 대단히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의 매출 실적도 사실은 좀 봐야 된다. 제가 사실은 지난 4분기 그 월가의 발표 직전에 나왔던 월가의 예상 실적을 봤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에너지 사업 분야에 대한 분석 자체가 매출 분야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카테고리적으로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올해 주가가 올라봤자 뭐 얼마 오르겠어. 이것도 오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2026년, 2030년에 2천만 대, 제가 2026년 예측하는 것은 캐시 우드는 1200만 대를 예상하고 그렇죠. 있고 저는 한 900만 대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적인 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계획대로 정말 가고 있는지를 워칭하는 거 옵저베이션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저희가 펀더멘탈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에 본다는 건 뭐냐면 워렌 버핏은 반대하겠지만 가치주로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치주로서 보고 있다라면은 이 가치주가 정말 그 가치의 그 기본적인 펀더멘털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잘 채워가고 있는지 생산 공정의 혁신에 의한 비용 절감들을 확실하게 해내면서 정말 소형차를 만들어내는지 소형차가 대량으로 팔리는지 소형차가 대량으로 팔리면서도 프라핏 레이트가 높게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실패한다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테슬라가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드리는 중에 저도 제가 이 실적 발표나 이런 일정들을 찾아볼 때 보는 자료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 사이에 그랬더니 요거 혹시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요거 하나증권에서 리서치 캘린더라고 해가지고 매달 나오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4월 20일로 예상을 해놨네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커서로 했는데 4월 20일에 일단은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바뀌기도 해요. 네. 그 주에 가서 좀 바뀌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그 체크해야 실적 발표 되겠죠. 이후에 그 어닝 콜을 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일론 머스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 일정하고도 조금 조정을 해야 그쵸. 되기 때문에 네. 어, 바쁘시니까. 네네. 이런 그래서 하루 일론님. 이틀 뭐 앞뒤로 전후해서 바뀌고 이런 일들은 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어쨌든 그 4월 20일 그 주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리브스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계속, 전 다른 컨텐츠에서도 전에 얘기해드린 거긴 한데, 2천만 대 생산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는 저희 동영상을 여러분 오테라의 보기 거를 보시면은 해주시면 다시 보기에 보면은 앞부분에 그 2천만 대 테슬라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했던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공장은 13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 2천만 대 가려면 13개 정도의 공장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이걸 확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의 주장이 아니라 테슬라가 발표한 자기 목표, 계획이었어요. 자기 계획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정말 그 약속 지키는지 그 봐야죠. 계획대로 되는지 관찰해보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앞에 컨텐츠들을 조금 한번 다시 보게 해주세요. 리브스님.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157분이 들어오셨습니다. 160까지. 야, 이렇게 저희 라이브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매일매일 라이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박사님도 바쁘시고 저희 다 바쁘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슈퍼챗과 광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라이브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저희 구독자 상승률이 약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3,000명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요. 저희 이 공간들 늘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알리고 싶은 것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챗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좋았으면 끝나기 전에 슈퍼챗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4월 20일 그 주간에 나올 이 테슬라의 1분기 실적 예상을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판매 대수는 확연하게 늘었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매출도 얼마나 늘었는지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익률, 프로필 레이트가 20%대를 유지하느냐. 네. 이러면 굉장히 좋은 호재다. 네. 그렇죠. 그럼요. 네. 호재다. 주가가 그 당시에 이제 주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쭉 오르고 원래 그 다음 날. 상식적으로는 프로핏 레이트가 지금 램프업 구간, 그 규모의 경제 그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대량 양산 체제를 램프업 구간이라고 하죠. 그 들어왔기 때문에 이익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사분기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가격을 대폭 인하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폭 인하했다는 것은 이윤율을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일부. 그래서 많은 부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윤율이 20%대까지 유지되면은 테슬라가 그 사이에 생산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확실하게 해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오히려 이러한 효과가 저는 근데 드러날 것은 2, 4분기, 3, 4분기 때에 드러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상하이 공장이 지금 3월 달에 셋업을 다시 해서 생산 공정이 바뀐 형태로 생산 라인들을 지금 재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재조정되는 2, 4분기 때는 무언가 비용 절감 효과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날 것 같은데 벌써 나타났을까?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치들을 좀 봐야 되겠고요. 판매 대수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생산 공정 혁신
영상도 따로 저희가 내용을 이미 했으니까 영상이 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실적이나 좋은 프로핏 레이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어쨌든 지금은 너무 안 쉽지 좋거든요. 않다. 네. 쉽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왔다 해도 주가가 올해 막 $300 가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러면서 월가의 전문가들도 네. 대부분 평균적으로 210에서 $220 정도까지 네. 주가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죠. 네, 올해가 그 정도가 그냥 유지될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 4분기 실적을 보고 정말 놀라운 테슬라의 장점을 우리가 찾아낸다라면 주가는 업사이드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내일 애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 금융주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금융주의 시장이 악화될수록 테크주 쪽으로 또는 테슬라 쪽으로 쏠릴 수 있는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떤 요소로 발휘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